여느 평화로운 아침, 한 여자가 자신의 상사로부터 메시지를 한 통 받습니다. 메시지에는 구글에서 12,000명을 감원한다는 뉴스가 딱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재빨리 뛰어가서 노트북을 열어보자 이미 자신의 업무 계정에 접근이 거부되었다는 황당한 메시지만 뜹니다. 네, 그녀는 이렇게 순식간에 해고당한 겁니다. 개발자들의 천국, 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구글에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아온 해고 통보에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요, 이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해고당하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틱톡에다가 자신의 해고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4년 포춘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탑100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떤 빅테크 기업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힐튼 호텔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전통적인 산업군들이 더 일하기 좋다는 우리의 흔한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이 통계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의 해고 인원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의 최고 빅테크 기업들이 8월에만 무려 8만 명을 넘게 해고를 했어요. 아니, 시내 직장이라는데 왜 이렇게 해고가 많은 걸까요? 자, 이 빅테크 기업이야말로 생성 AI를 가장 먼저 최전선에 도입하는 기업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생성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나니까 그들도 느낀 겁니다. 야,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싸고 효율이 좋구나.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비단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산업군에서 인간은 빠르게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AI 써보니까 진짜 좀 별 볼 일 없던데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시하려고 해요. 전 세계 AI 동향을 다루는 총 502페이지나 되는 AI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의 AI 인덱스 리포트 2024인데요.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과 같이 설문조사를 한 경영 컨설턴트들이 보고한 GPT-4의 효율성입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베네핏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생산성이 12% 증대됐고 속도는 25% 증가했으며 퀄리티는 가장 높습니다. 무려 40%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 결과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노동자들을 하위 50%와 상위 50%로 나눴을 때 과연 어떤 집단에서 AI로 인한 상승폭이 더 컸냐라고 보니까 하위 50% 집단에서 43%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 상위 50% 숙련 노동자들은 16%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숙련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AI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자,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모든 직군의 AI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어요. AI가 5년 내로 여러분의 일을 크게 변화시킬까요? 라는 질문에 57%가 그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AI가 5년 내로 여러분의 일을 완전히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36%로 비교적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 본인에게 닥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걸 뭐 정상화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AI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어릴수록, 또 돈을 많이 벌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의사결정이 있을수록 이 AI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500페이지 보고서를 다 읽은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생성형 AI가 일자리에 이미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거부한다면 수년 내로 이 책상을 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좋은 기회를 하나 물어왔습니다. 이번에 직장인 교육으로 유명한 패스트 캠퍼스에서 국비 지원 챗 GPT 강의가 개설이 되었어요. 내일 배움 카드가 지원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자기 자신한테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비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 안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아닐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비 지원 챗 GPT 강좌는 크게 6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개발, 엑셀 파워포인트를 포함한 OA 생산성과 서비스 기획,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제가 마케팅, 디자인, 생산성, 기획, 이 강의들을 실제로 거의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느낀 점부터 하나 말할게요. 회사에서 일잘러로 소문나고 싶다? 강력 추천합니다. 광고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이 강좌가 깊이가 엄청나게 깊지는 않아요. 얕고 넓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디자인 전공의 실무 경력도 빵빵하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디자인 강좌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강좌를 추천하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개발, 생산성, 기획. 어떠십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깊게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얕고 넓게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마케팅 부서니까 마케팅만 해야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물론 대기업이고 업무가 완전히 전문화 분업화 되어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조금씩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생각에 이 강의의 최대 장점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을 압도적으로 쉽고 빠르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도메인에 대한 숙련치가 부족할수록 오히려 AI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정말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를 챗 GPT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한테는 전문가급은 아니지만 주니어급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조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기획자 포지션이다, 그럼 마케팅 강의, 디자인 강의 각각 하루 이틀 정도 잡으면 다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마케팅 팀이나 디자인 팀과 협업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기획자라고 그냥 메모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챗 GPT로 직접 카피라이팅하고 레퍼런스 이미지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내보세요. 실제로 제가 배운 내용들을 했습니다. 너는 뛰어난 마케터라는 인격을 챗 GPT에 부여한 다음에 건조기와 세탁기를 하나로 합친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 방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니까 챗 GPT가 너무 잘 만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카피 문구를 바탕으로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달라. 솔직히 기획자가 그냥 메모 하나 던지는 것보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단 1분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레퍼런스까지 던져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시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시간을 아끼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업무의 밀도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예요. PM이나 리더가 될 분이시라면 더더욱 다른 분야를 조금씩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OA 생산성, 엑셀, 워드, PPT, 구글 시트 자동화하는 건 뭐 전 직장인이 다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엑셀 PPT 실력이 5인분은 챗 GPT와 함께라면 순식간에 한 7, 8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에는 강사의 강의를 띄워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식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태스크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과업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쉽게 잡히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분야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면서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제 파일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 생성 AI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챗 GPT도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제품을 만들고 보고서를 제출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프롬프트 한 줄 띡 써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매출 올릴 방법 알아와봐, 아니 진짜 이런 프롬프트 한 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챗 GPT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챗 GPT로 해야 되는 건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초안을 짜고 약간의 디벨롭하는 거.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업무 시간의 30%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어시스턴트를 몇 명씩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챗 GPT를 잘 쓴다면 내가 조금만 알아도 제법 능숙한 척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1년 뒤, 아니 10년 뒤는요? 글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를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어떤 미래가 와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걸요. 자, 생성 AI 공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챗 GPT와 같은 생성 AI를 쓰면서 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패스트 캠퍼스 국비전 챗 GPT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 강의를 듣고 실습 프로젝트 제출, 종강 후 6개월 내 수강평을 등록하면 이제 100% 전액 환급이 되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가 지원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결제하시면 이제 챗 GPT 블로그 수익화 강의 3개월 무료 수강권까지 주신다고 해요.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고 아래의 기간 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